캠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기 때문일까요? 이제는 거꾸로 외국 돈이 마구 밀려들어왔고 또 앞으로도 줄기차게 밀려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현재 60%쯤 되는 외국인 투자 자유화율이 97년까지는 95%쯤으로 높아집니다. 이번에 개방된 업종을 보면요. 내일 모레 7월 1일부로 개방될 5개 광고, 양봉, 구두 미화원을 비롯해서 97년 1월까지 차차 개방될 다방, 영화, 주차장, 병원, 미장원, 건설, 임업, 농업 이렇게 사회 거의 모든 업종입니다. 외국인 투자는 피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 안방에서 돈을 긁어갈 외국인들을 지금 같은 상태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 기업이, 우리 가게가 더욱 친절하고 값싸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품질 우수한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이나 미용실이 개방되면 금발의 간호사가 주사를 놓고 금발의 미용사가 머리를 만져주나요? 올 7월에 개봉될 로빈 윌리엄스 주연, 베리 레빈슨 감독의 토이스 중에서 애냐의 에브다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금발의 흰 피부의 사람들이 우리 만져주고 머리 잘라주고 그럴까요? 지금 막 소름이 끼치는 것이 애냐의 노래가 좋아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네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콘택트 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나온 세계인의 콘택트 렌즈,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 시바 비전.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대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Crying Game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음악의 향기 Crying Game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폴리그램 20살 치곤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세계를 침묵시키는 범죄의 공포 미스테리의 거장 토머스 세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그냥 큰 냄비? 와 멋지다. 옛날 생각나는데 파, 마늘, 달걀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큰 냄비에 얼큰하게 끓여 먹던 그 맛. 와 스프가 3개씩이나 푸짐하다. 삼양 큰 냄비. 역시 냄비는 커야 맛있어요.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힘이 죽은 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자 당신은 누구의 먼 바다인가? 아니 당신은 누구의 불시인가? 사랑을 보호받지 못하고 서성이는 분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여자의 남자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세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짜증나고 답답할 때 저는 전화번호를 꾹꾹 눌러요.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700-5900, 퀴즈를 즐기고 싶으면 700-9900을 누른다고요. 5900에서는 조갑경 언니가, 9900에서는 김원준 오빠가 즐겁게 해주거든요. 700에 노래는 5900, 퀴즈는 9900이에요. 아셨죠?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다 안 끝났는데. 바이오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너 순정 만화 잡지 월간 실루엣 실루엣? 조후와 순정 작가들의 만화와 국내의 연예 기사가 가득한 여성들만을 위한 잡지야. 어머, 여성들만을 위한 순정 만화 잡지가 있었니? 그럼 나 같은 감각파 여성을 위한 잡지 월간 실루엣이야. 매월 24일 서점에서 볼 수 있어. 알았어. 실루엣 꼭 확인하라고. 도서출판 청조. 얘 어제 그 남자 보기보단 세련됐더라고. 왜? 글쎄 막 헤어지려는데 내 전화 사소한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알려줬지 뭐. 700-8788. 그랬더니 내 사소함에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있지. 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 상자 700-8788.
see now in my life, what I see now, don't like where we're going, I don't like it, no. You and I, we're getting older now. You and I will show them we don't show them how. I wanna know. Will they know what we've sown? Nature's gift we've turned for gold. I don't like what I see now in my life, what I see now. Don't like where we're going, I don't like it, no. You and I, we're getting older now. You and I, will show them we don't show. I wanna know, who is it true? Is there a house of hope for me and you? I wanna know, who is it true? Is there a house of hope for me and you? In this house of hope. 영화 셀마와 루이스 중에서 토니 차일드의 House of Hope, 희망의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가정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셀마, 지나 데이비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혼자 살면서 카페테리아의 종업원으로 일하지만 의지가 강한 루이스, 수잔 세런든. 리들리 스캇은 고작해야 근육질 남자 둘이서 때려 부수는 것으로 일관했던 스크린에 이 두 여자를 등장시켜서 여성만의 파워를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카느 영화제 폐막식 작품으로 상영돼서 세계 영화인의 찬사를 받은 영화 셀마와 루이스. 또 이 두 사람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나란히 오르기도 했죠.
영화는 루이스가 집안에만 갇혀 사는 셀마에게 1박 2일 정도 피크닉을 가자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셀마는 남편에게 허락을 받지 못하지만 부모 몰래 놀러가는 아이처럼 루이스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남편의 권총까지 갖고 나오죠. 도시를 빠져나가 하이웨이로 접어들자 셀마는 해방감에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급기야는 도중에 들른 간이주점에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모르는 남자와 춤까지 춥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셀마를 주차장에서 겁탈하려고 하죠. 그때 루이스가 권총을 들고 나와서 위기를 넘기나 했는데 상소리를 해대는 남자를 그만 루이스가 총으로 쏘아버립니다. 얼떨결에 살인을 하고 당황하는 두 사람. 하지만 루이스는 자신만 멕시코로 도망치면 된다고 셀마를 타이르면서 길을 재촉합니다. 너는 나의 한 부분이고 나는 너의 한 부분이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셀마 루이스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영화 셀마 루이스 중에서 글렌 프라이의 Part of You, Part of Me였습니다. 이제 루이스는 예대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셀마는 히치하이킹을 하는 청년 브래드 피트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모텔에 투숙한 두 여자. 루이스가 옛 애인을 만나서 하룻밤을 보내는 사이에 혼자 남은 셀마 앞에 아까의 그 청년이 다시 나타납니다. 청년은 자신을 강도라고 소개하면서 셀마에게 강도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런 그에게 마음이 끌린 셀마는 함께 밤을 보내죠. 다음날 아침 루이스는 셀마의 환한 얼굴을 보고 불안해합니다. 그와 밤을 보냈다고 말하는 셀마. 놀란 루이스는 방으로 뛰어 올라가지만 이미 그는 돈을 훔쳐서 도망친 뒤였죠. 루이스는 절망감에 빠져서 서둘러 길을 떠납니다. 돈도 없고 목적도 없어진 두 사람. 그때 셀마가 잠깐만 기다리라면서 슈퍼에 들어갑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능숙한 포즈로 슈퍼를 터는 셀마. 차를 몰아 도망치면서 셀마는 범죄의 짜릿함에 흥분합니다. 이제 두 여자는 자신들에게서 빼앗아가기만 했던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상대로 총을 들이댑니다. 검문하는 경찰을 오히려 차 트렁크에 가둬버리기도 하고 그녀들에게 음담 패설을 해대는 트레일러 운전사를 혼내주기도 합니다. 그 운전사에게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너의 아내나 딸에게도 그런 짓을 하니? 그리고 둘은 총을 뽑아서 유조차를 쏴버립니다. In a white suburban bedroom, in a white suburban town, as she lay there neath the covers, dreaming of 1,000 lovers, till the world turned to orange and the room went spinning round. At the age of 37, she realized she'd never ride through Paris in a sports car with the warm wind in her hair. So she let the phone keep ringing, and she sat there softly singing little nursery rhymes she'd memorized in her daddy's easy chair. Her husband, he was off to work, and the kids were off to school, and there were oh so many ways for her to spend a day. She could clean the house for hours, or rearrange the flowers, or run naked through the shady street, screaming all the way. At the age of 37, she realized she'd never ride through Paris in a sports car with the warm wind in her hair. So she let the phone keep ringing as she sat there softly singing pretty nursery rhymes she'd memorized in her daddy's easy chair. The evening sun
touched gently on the eyes of Lucy Jordan on the rooftop where she climbed when all the laughter grew too loud. Then she bowed and curtsied to the man who reached and offered her his hand, and he led her down to the long white car that waited past the crowd. At the age of 37, she knew she'd found forever as she rode along through Paris with the warm wind in her hair. Ballad of Lucy Jordan, 숨겨진 걸작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시간, 영화 셀마와 루이스 중에서 마리안나 페이스풀의 노래였습니다. 경찰은 신출귀몰한 이 두 여자를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 하비 카이틀은 두 여자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지요. 그래서 궁지에 몰아넣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수사를 합니다. 이윽고 셀마와 루이스는 경찰의 포위망에 갇히게 됩니다. 두 여인이 탄 차를 쫓아서 시커멓게 몰려오는 경찰과 주 방위군 차량들. 마침내 루이스가 모는 컨버터블은 벼랑 위에 서게 됩니다. 경찰들은 두 사람을 빙 둘러싸고 총을 겨누고는 항복할 것을 방송하지요. 셀마와 루이스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1000마디 말보다도 더 많은 사연들이 서로의 눈빛에서 교차됩니다. 남편과 연인, 가정과 일상적인 일만 중복되는 카페테리아, 그리고 그곳들을 숨막히게 에워싸고 있는 남자들. 셀마와 루이스는 서로의 손을 높이 들어 마주 잡습니다. 브레이크 위에 올려져 있던 루이스의 발이 엑셀레이터를 힘차게 밟습니다. 절벽 위를 날아가듯이 떨어져 내리는 컨버터블이 스톱모션으로 처리되면서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영화 팬들의 가슴에는 영화 사상 가장 강한 여자 셀마와 루이스의 이름이 깊이 새겨지죠. 영화의 제일 마지막 장면, 그 두 여자가 차를 타고 절벽을 뛰어내리는 그 장면 들어보죠. Place your hands in plain view. Any failure to obey that command will be considered an act of aggression against us. I repeat, turn your engine off and place your hands in plain view. What are you doing? I'm not giving up. Max, you gotta do something! How many times, Max? How many times have we got me fucked over? Hey, listen! Will you pull yourself together now and listen to me? You calm down. Don't make me sorry I brought you. Damn it! I repeat, cut your engine off and place your hands in plain view. Okay, then listen. Let's not get caught. What are you talking about? Let's keep going. What do you mean? Go! You sure? Yeah. Get it.
숨겨진 걸작, 오늘 셀마 루이스 중에서 제일 마지막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매월 말일 화요일에는 초대 손님을 모시는 순서죠. 6월의 초대 손님 제 옆에 와 계십니다. 먼저 양력을 소개해드릴게요. 1953년 일본 도쿄에서 출생, 3남 1녀 중에 3남, 보성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77년 서강대 무역학과 졸업, 현대양행 한라건설에서 근무, 85년 8년간의 직장 생활을 때려치우고 연극 한시 연대기로 딴따라 생활 시작. 연극 칠사만수, 변방의 오짓는새 늙은 도둑 이야기 4월 9일 등 TV 드라마 신용뼈천가, 무적, 천사의 선택 등 영화 그들도 우리처럼 꼴찌에서 1등까지 우리 반을 찼습니다. 경마장 가는 길, 베르는 리포트 등의 출연. 자, 제가 이렇게 굳이 장황하게 이런 양력을 소개해드린 것은 이런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이 인물의 총체적인 모습,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아셨겠죠? 영화 101번째 프로포즈의 문성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먼저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이 101번째 프로포즈 영화 시사회 때요. 화면에 문성근 씨가 등장을 하니까 여성 팬들이 오빠라고 괴성을 질렀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왜 얼굴이 빨개지십니까? 글쎄요, 저를 제 연기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혹은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우선 반가운 거죠. 근데, 네. 아저씨라고 그러든가, 이를테면 팬레터가 오긴 오거든요. 네. 그럼 오면 늘 자문을 구해. 이런데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인데, 오빠 그럼 반갑죠. 네. 반가우셨어요? 참 만능 재주꾼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탤런트, 연극배우, 영화인, 그리고 요즘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MC까지 이렇게 제가 만능 연기인을 모시면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연기자들마다 어느 인간이나 다 네. 그 내적으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면들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역에 맞게 어떤 특정 부분을 강조하면은 이제 어떤 캐릭터가 되고 그러는 거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대표적이라고 것은 이를테면 연극 칠수와 만수에서 그 좀 경박하고 발랄한 어떤 모습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좀 101번 같이 좀 수줍기도 하고 좀 부끄러움 많이 타는 면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 비상구 같이 좀 야비한 면도 있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이 너무 자꾸 감성보다 분석이 앞서가는 그런 나쁜 버릇, 연기여서 네. 대단히 나쁜 버릇도 있고요. 그래서 평소 그냥 사는 모습이라면 정확하게 어느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조금 그것이 알고 싶다 쪽이 좀 제일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아, 네. 비극이죠, 연기자로서. 그런데요. 참 그 여러 작품에서 다양하게 그 이미지 변신을 하셨는데 특히 이 101번째 프로포즈를 보면 그 기존 이미지,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촌스럽고 무능한 막 그런 노총각 좀 변신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떠셨어요? 예, 정말 괴로웠어요. 물론 그 비상구합다에선 살인자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살인자고 한쪽에선 끝없이 김혜 씨 쫓아다니면서 사랑한다고 그러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걸 동시에 찍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밤에는 여자를 죽이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상당히 괴로웠는데 지금까지 했던 영화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101번째가요.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는 감정이라는 게 너무 오래전 얘기이고, 이를테면 그 생활과 삶에서 그 정들고, 어깨 동무하고 손 붙잡고 네.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니까, 네. 그걸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서 왜 가요가 되게 연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요를 그런 가슴 아픈 연가들을 이렇게 쭉 녹음을 해가지고 차 안에서 틀어놓고
계속 따라 부르면서 울면서 그러고 다녔어요. 아, 그 그러니까. 분위기를 익히시느라고요? 네,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누구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날 분위기가 좀 그래서 뭐라 그랬다. 뭐라 그러니까 그때 돌아온 대답은 내일은 만날 수 없다는 말이었어. 네. 근데 네가 말한 내일이란 하루를 뜻한 것은 아니었지.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참 그 가사 부분이 상당히 시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어떨까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려고 부더니도 애를 썼고 그래서 표현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근데 영화에서 보면요. 예. 진짜 비참하게 101번째야 겨우 그 승낙을 얻어내잖아요. 예. 실제 부인과는 어떠셨나요? 저희 집사람하고 아주 쉬웠어요. 학교 안에서 3학년 때 만났는데 2학년이었고 집사람이. 그래서 근사했고 학교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가서 참 세타가 멋있어요 라고 얘기를 건넸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만나고 한 3, 4년 지나고 뭐 이러면서 저절로 우리 둘은 그냥 같이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테면 나와 뭐 결혼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꽃다발을 주면서 그런 식의 절차도 없었고 어느 순간 같이 살자. 그래서 같이 살기 시작을 했고 저로서는 결혼하자고 유일하게 얘기했던 여자니까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으니까. 아, 제가 듣기에는 안 그런데요.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요. 제가 뒷조사를 했는데요. 그랬어요? 87년에 한 인터뷰를 보니까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설득당하고 또 매듭짓는 재주가 없어서 지금의 부인과 만나기 전에 여러 번 정을 흘리고 다닌 적이 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주간 여성이었던가. 어딘가 나왔던 얘기 같은데. 네. 근데 그런 적은 없고요. 좋아한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그 전에. 근데, 그 사람한테는 제가 사랑한다든가 결혼하자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1학년 때 2학년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면서 그 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왜 가슴이 막 떨리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아주 간단한 얘기도 왜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고 혹시 내가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막 안절부절이잖아요. 그런 거가 싫어서 그 당시에는 그만 만나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랑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2학년 여학생이었는데 저는 그때 처음이고 성인이 돼서 처음 여자를 만나는 거였는데 그 사람은 그 연애 경험이 몇 번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말거리를 너무 멋있게 돌리시는데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어린애 같고 그 사람 앞에서는 그만큼 성격이 참 좀 섬세하신 것 같아요. 좀 사실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김은희 씨의 질문을 하나를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질문하셨냐면요. 101번째 프로포즈를 찍을 때 힘들거나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없냐 이런 질문을 해오셨는데 특별한 기억이 있으세요? 좀 비참한 장면이 많잖아요, 보면. 네, 비참한 장면은 많죠. 근데 뭐 특별하게 기억나는 거는 이를테면 찍을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상대 연기자하고 어떻게 교류가 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김희애 씨가 상당히 조신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김혜희 씨가 저를 생각하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이렇게 쉽게 친해지질 않아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서로 좀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지내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학교 후배예요, 제 후배. 그래요? 그래서 우이동에서 쭉 오래 좀 살았다 그러고 그걸로 뭐 이러면서 이제 좀 편하게 마음을 풀어서
어려웠죠. 어려웠던 게 그런 거.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잠시 음악 듣고선 얘기 계속하죠. 101번째 프로포즈 중에서 나정민의 Say Yes입니다.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닫힌 내 맘에 문을 열어준 그대는 숨쉬는 것마저도 힘겹게만 느꼈던 지난 날들의 긴 잠에서 날 깨워주었지. 뒤돌아보면 아픈 기억이 아직 눈물로 남아있지만 내게로 다가와 say yes. 너만을 사랑해 say yes. 그냥 이렇게 내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다면 그대 안에 내가 say yes. 내 안에 그대가 say yes. 외롭던 지난 나를 이제 함께 나눌 거야. 뒤돌아보면 아픈 기억이 아직 눈물로 남아있지만 내게로 다가와 say yes. 너만을 사랑해 say yes. 그냥 이렇게 내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다면 그대 안에 내가 say yes. 내 안에 그대가 say yes. 외롭던 지난 나를 이제 함께 나눌 거야. 내게로 다가와 say yes. 너만을 사랑해 say yes. 그냥 이렇게 내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다면 그대 안에 내가 say yes. 내 안에 그대가 say yes. 외롭던 지난 나를 이제 함께 나눌 거야. 사랑해 say yes. 그냥 이렇게 내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다면 영화 101번째 프로포즈 중에서 나정민의 Say Yes였습니다. 자, 매월 마지막 화요일마다 초대 손님 모시는 시간이죠. 101번째 프로포즈에 문성근 씨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 음악을 들으니까 네. 영화 장면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김희애 씨가 과거 남자가 사랑했는데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내 감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이봐요, 난 죽지 않잖아요. 만약에 지원 씨가 날 사랑해준다면 난 정말 죽지 않을 거예요.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처음에 이렇게 트럭이 와서 팍 쓰는 걸 찍는데 조금 거리가 머니까 예. 화면 안에서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촬영 감독님이 조금 더 가까이. 네. 근데 저도 이렇게 보기에 아닌 것 같고, 더 와라. 네. 더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이 카트 경우는 정말 위험했어요. 예. 바로 앞에 와서 빡 쓰는데, 제가 이렇게 거의 섰다가 이렇게 조금 뒤로 움찔할 정도로 했었죠. 근데 그 장면 찍어놓은 거 보니까, 예. 역시 그렇게 좀 위험을 감수하고 찍어서 그 장면이 좀 좋아졌구나. 큰일 그런 날 생각이. 뻔했네요. 그 전에도 요즘에 들더라고요. 사고가 있어서 아주 걱정스러운데. 농담으로 그랬어요. 네. 영화 다 찍고 네. 이 트럭에 뛰어드는 장면을 맨 마지막에 찍자. 영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제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서울 대치동에 김영진 씨가 질문하신 건데요. 그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호흡이 잘 맞는 배우라면 그 부분은 상당히 누구냐고요?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호흡이 맞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연기자도 그렇고 뭐 아나운서나 작가나 다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호흡이 얼마나 길고 자기 인간이 넓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모든 느낌이 표현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호흡을 맞추는 수준이라는 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기고요. 네. 저 혼자 호흡도 안 되는 판인데 남의 네. 호흡까지 맞춘다는 것은 사실 너무 연기자들이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호흡을 맞추는 경지까지 간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아직 그 경지까지 못 갔습니다. 그래서 맞춘다라는 것은 좀 어렵고요. 네. 대신 각 연기자마다 개성이 있고 아름다움이 네. 있어서 개개인들에 대한 매력들은 가지고 있죠. 강수현 씨가 아주 당당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든가, 김희애 씨가 굉장히 사려 깊은 모습을 갖고 있다든가, 또 심혜진 씨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떤 톡톡 튀는 네. 발랄함을 갖고 예. 있다든가. 그러니까 연기자마다 장점이 있어서 그 장점이 참 보기 좋고 저도 그런 장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호흡을 맞춘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성근 씨의 연기할 때의 자세랄까요? 연기관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연기자관이 되겠는데요. 네. 서너 살짜리 어린아이들이요, 혹은 갓난아이들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막힘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자기 방어 시스템이 있고 컴플렉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체해서 어린아이의 심성으로 돌아가느냐. 감성 표현에 있어서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제가 함석헌 선생을 연기한다고 치면, 그럼 함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민족에 대한 사랑,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이해해서 체화를 해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저를 좀 큰 인물로 가꾸어 나가는 그런 네. 노력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겠죠. 일단 당장은 감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자기가 느끼는 대로 가장 편안하게 막힘없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성. 그 다음에는 네. 자기 그릇을 얼마나 키우느냐. 연기자로서의 그릇을 키우고, 네. 그것을 투주로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끝없는 노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타고난 연기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노력을 하는데, 타고난 연기자들 보면은 감성 표현이 자유롭다라는 것에 만족하고 안주해버리기 때문에 연륜이 나타나는 깊이 있는 인격체로서 자기를 갖고 나가는 데 좀 게을르지 않은가. 예. 그런 생각은 종종 하죠. 네. 저야 부족하니까 감성 훈련도 하면서 저를 가꾸려는 노력을 하는데.
참 문성근 씨 보면 그 감성 훈련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이성적인 면이랄까 그런 것이 더 부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사회의 비판적인 이미지가 아주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스스로 생각하시기는 어떤가요? 자신의 모습.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그렇죠. 그러니까 70년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긴급조치 9호 시절이었고 네. 또 피해 광주가 있었고 80년대 비극이 있기 때문에 그 7, 80년대에 성장을 했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 생을 즐기는 태도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늘 조금 편안하고 조금 즐거운 시간이 있고 그러면 금방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그러니까 빨리 뭔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막 참 못 즐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연기자로서 이게 큰 하자다라고 생각을 하죠. 혹시 그것이요 아버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문익환 목사님과의 그 관계를요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특히 대구의 서영무 씨도 그런 것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아버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계라든지. 예, 아버님 영향이 많죠.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도 많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제약을 회사 다니면서 또 연기하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아왔고 불이익을 많이 받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투쟁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은 지금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아버님 경우는 그래요. 일단 방북이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사건이었는데 뭐 미치광이라든가 노망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식의 원색적인 비방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방북 때 제가 법정 소란으로 한 열흘을 교도소 들어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열흘을 이제 연기자니까 장기수의 심정으로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인간이 인간한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냉난방이 없어요. 교도소라는 데가. 그러니까 겨울이면은 바깥 온도보다 한 2도쯤 높대요. 그걸 내 체온으로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난로 없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참혹한 교도소 생활을 1년 하고 나면 어느 인간도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버님 경우에 짧게 14개월, 길게 34개월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6번을 반복해서 들어가시는 거가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님이 문성근 씨에게 끼친 영향이 꽤 클 텐데요. 그런 아버님의 영향만큼 문성근 씨의 그 연기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준 영화 한 편이 있을까요?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라든지. 글쎄 그거는 회사 다닐 때 제가 더 이상 못 다니겠다라고 막 힘들어할 때 배창호 감독 데뷔 작품인 꼬방동네 사람들이라는 거를 회사 근처에서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때 김보연 씨, 안성기 씨 나왔었는데 김보연 씨가 그렇게 사과를 먹으면서 울면서 웃고 그런. 네, 지금 다시 보면 그 영화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참 좋았어요, 그 영화가. 그러면서 나도 할래. 아무래도 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직장 생활을 때려치우시고 연극의 길부터 들어오셨군요. 네, 요즘 와서 좋았던 영화는 굿펠라스예요. 굿펠라스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갓파더를 보면 음악도 기가 막히고요. 또 마론 브란도의 뛰어난 연기도 있고 그런데 그걸 보면은 마론 브란도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영화를 보면. 근데 똑같은 폭력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굿펠라스는 철저하게 거리감을 주거든요. 좀 감정이입이 되려 그러면 스탑모션 걸고 나레이션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폭력을 냉정하게 반추할 수 있게 반성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면에서 물론 국내에서 흥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객들은 감성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싶어하지 분석하고 싶지 않거든요. 싶어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영화 참 좋았어요. 문성근 씨가 평상시에 그 악역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어떠신가요? 아니 그거는요. 제가 그들도 우리처럼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운동권 수배자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문도 받고 뭐 그러는데 그 영화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들도 우리처럼이란 영화를 찍으면 그 영화가 관객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저는 어떤 역을 하더라도 관객한테 보여주는 건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제는 고문 당하는 역은 너무 괴로워서 못하겠고 그러니까 네. 차라리 고문하는 역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임철호 씨의 붉은 밤 같은 네, 작품. 네. 그게 이제 영화 몇 번 들라다 못했는데 그런 역 같은 경우에 당하는 사람 아니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군요. 당하는 심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가 상당히 잔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그러고 악역을 맡은 영화가 있죠? 예, 비상구가 없다 처음 악역을 했어요. 예. 굉장히 신나게 했고 네. 섬찟섬찟하다고들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 영화가 참 잘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도 못 나누겠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임철호 원작의 그 섬에 가고 싶다라고 박광수 감독 작품인데 7월 5일 날 이제 전라남도로 출발합니다. 촬영을. 네. 안성기 씨, 안서영 씨, 또 한양대 최영인 교수 이런 분들하고 함께 찍습니다. 아주 좋은 작품이라서 굉장히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자, 마지막으로 영화 비상구는 없다의 테마 들어보겠습니다. 015B의 장호일이 음악을 담당했죠. 꿈이 없는 세상. 자, 여러분의 밤은 꿈이 있길 바랍니다. 편한 밤 되세요. 너는 항상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지.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온다고. 나도 웃으며 내게 고개 끄덕였지. 흐린 날도 웃으면서 살자고. 무표정한 가슴 속에 저마다